요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요즘 저는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으며 창밖으로 희뿌연 겨울 하늘이 보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방 안은 조용하고 안에는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가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먹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음식의 맛이 떠올랐고 색깔도 보였고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흰 무가 들어간 그 음식.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리는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저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그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국. 아, 그래. 무국.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국. 그렇게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수없이 먹어왔고 수없이 말해왔던 단어. 그런데 그 순간 그 단어는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얼룩덜룩한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도 모르게 어느새 제 손은 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손인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간단한 단어를 제가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책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책 제목의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젊었을 때 샀습니다. 아마 40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일에 치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밤이 되면 저는 이 책을 펼쳐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같은 페이지를 3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보였습니다. 문장도 익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제가 읽은 문장들은 제 머릿속에 고이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에, 그런데 문장의 끝에 가서는 처음에 무슨 말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하찮고 의미 없는 먼지. 그것들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언젠가는 바닥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청소를 하며 사라질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천천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낡은 책의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듯이. 며칠 후,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슈퍼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저는 그 길을 몇십 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 그런데 그날 저는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슈퍼 앞에 서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낯설었고 간판의 글씨는 읽혔지만 의미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갑자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우유 사러 오셨죠?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사러 왔는지, 그것이 다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유. 그래, 우유를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유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유 한 팩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털실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 그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내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습니다. 아까 슈퍼 앞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는 것,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 무서웠다는 것.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는 그 페이지를 오늘만 벌써 5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 위에 높이 있는 천장, 그것은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런데 요즘은 그 천장마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왠지 아내를 깨울 것 같아서, 아니, 정확히는 아내에게 제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손을 거두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이야기, 손주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래, 응, 그렇구나. 짧은 대답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긴 문장을 말하려고 하며 중간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일이야.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건 그게.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머릿속 어딘가에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걱정, 의심, 아니면 그냥 궁금증.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 시선을 돌렸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반세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로 화를 내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 그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나쁜 것은 정말 말해야 할 것조차 말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을, 길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무섭다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할까요? 저는 밤에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봅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로 봅니다. 때로는 귀찮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내에게 말한다면, 나는 요즘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길도 잃을 뻔했어. 무서워. 그렇게 말한다면 아내의 눈빛은 바뀔 것입니다. 걱정, 동정, 그리고 어쩌면 부담. 저는 아내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뒷모습,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아내도 늙었습니다. 저처럼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아내가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흐릿했고 소리는 멀었습니다. 저녁 뭐 드실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거나라는 말.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던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뭐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냥 말씀이 없으셔서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첩,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털어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우리, 아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웃음.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저렇게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사진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 그것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왠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면 볼수록 현재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얼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리는 것. 그런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기계음.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의자, 등받이가 불편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왜 떨릴까요? 추워서일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일까요? 병원에 온 것은 아내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50년을 살았던 집, 그 집의 구조를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복도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화장실이.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신경과. 간판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경과. 그곳은 뇌와 관련된 병을 다루는 곳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내에게 함께 오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내 앞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72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40대 정도.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길을 잃을 뻔했다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요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2달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단어가, 그 생각이 안 나요. 알고 있는 건데 말로 나오지 않고. 의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예, 한 번. 가족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예. 오늘 날짜는 아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12월 아니 11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30분 동안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그림 보고 이름 말하기, 숫자 거꾸로 말하기. 어떤 것은 쉬웠고 어떤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려웠다기보다는 답을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요? 예,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뇌의 특정 부위에 위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축,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의사의 목소리에서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진료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 바빴습니다. 저만 느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빛, 차갑지만 밝은 햇빛. 저는 그 햇빛 속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MRI 검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감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책장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을 좋아합니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저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장 앞에 섰습니다.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어떤 책은 낡아서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지? 표지를 보았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자는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표지에 간단한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한 남자의 여정을.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단어는 있었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책을 꺼냈을 때 저는 포기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저는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써보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펜을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나는 두 글자를 쓰고 멈췄습니다. 다음 단어가 무엇이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문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완성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오후의 빛, 기울어가는 햇살, 나뭇가지에 걸린 햇살. 그 햇살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해가 지면 저도 사라지는 걸까? 그날 저녁,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너라. 할아버지, 제 이름 기억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주 이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화기 너머로 그 이름을 말해야 하는 이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기억하지.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지우예요. 할아버지 김지우. 아, 그래. 지우.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주 이름, 그렇게 소중한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우, 지우, 지우.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이 이름도 잊어버릴까봐.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 첫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고향집, 학교, 친구들,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어떤 것은 흐릿했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멍처럼. 저는 그 구멍들이 두려웠습니다. 기억의 구멍.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소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잊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욕실 거울. 거기에 비친 얼굴,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움푹 들어간 눈. 이것이 나인가? 저는 거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거울 속에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MRI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단어를 잊어가는지, 왜 길을 잃는지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검사실은 모두 하얀색이었습니다. 천장도, 벽도, 기계도 모두 하얀색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은 침대, 딱딱한 침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가만히 계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터널,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소리, 마치 심장 박동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70년이 넘는 세월, 어떻게 흘러갔을까?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모든 것이 폐허였던 시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어린 시절에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팠고, 학교에 가도 배가 고팠고, 밤에 잠들 때도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는 보리밥을 주셨습니다. 거친 보리밥, 목에 걸리는 보리밥. 하지만 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며. 학교는 멀었습니다.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길을 걸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고 그것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왜 학교에 가야 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야 산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20대에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처음 본 여자,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아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눈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구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내 식구가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4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구멍가게, 동네 슈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늙었는지. 60대가 되었을 때 저는 가게를 닫았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그것이 저의 낙이 되었습니다. 70대가 되었을 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의 아이, 작은 아기. 저는 그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40년 전 제 딸을 안았을 때처럼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이 더 약해졌으니까요. 손주는 자랐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MRI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밝은 빛,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옷을 입고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일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가족이 무사한 것, 오늘 이 순간 여전히 숨 쉬고 있는 것.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답을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답을 몰라도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의자, 같은 책상, 같은 의사.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뇌 사진이었습니다. 회색빛 사진, 복잡한 주름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뇌의 일부 영역에서 경미한 위축이 보입니다.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서요. 이축, 그 단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평균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사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도인지장애가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호전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약 처방, 생활습관 개선, 인지훈련 등등. 저는 듣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면 호전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어를 적어보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사과. 간단한 단어. 하지만 그것을 적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를 쓰고, 아를 쓰고, 고를 쓰고, 오를 쓰고, 아를 썼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겨울. 세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개살. 하나씩, 하나씩.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개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0개를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쉬웠고, 어떤 날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단어가 술술 떠올랐고, 어떤 날은 한 단어를 적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5번. 이해될 때까지.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빨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30분, 한 달 후에는 20분.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단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책 읽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미소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들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생각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들립니다. 분명하게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도 저 구름처럼 천천히 가면 되는구나. 급할 것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길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것이 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움푹 들어간 눈. 이것이 나입니다. 70년을 살아온 나. 많은 것을 겪어온 나. 이제는 천천히 잊어가는 나.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듯이 우리 뇌도 세월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테,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어떤 계절을 겪었는지, 제 뇌의 변화도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살아온 증거. 어느 날 오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망설임 없이 손주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손주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파란 하늘, 노란 해, 초록 나무, 그리고 사람 2명. 이게 누구야?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저예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툰 그림, 하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 예쁘다. 저는 말했습니다. 손주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단어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끔 막혔지만 손주는 기다려주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재촉하지 않고.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손주가 돌아간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매일 적는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적은 단어들, 수백 개의 단어들, 사과, 겨울, 햇살, 구름, 바람, 나무, 새, 하늘, 땅, 물, 불, 사랑, 가족, 기억, 시간.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단어씩.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 삶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사랑한 것들,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비록 언젠가는 이 단어들도 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 아름다웠습니다. 저 노을 좀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색이 변하는 하늘, 마치 제 인생처럼 한때는 밝았고 지금은 저물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더 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길.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집들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 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 하얀 종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어를 적었습니다. 봄, 바오, 무. 세 글자, 간단한 단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봄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 겨울을 이겨낸 자들의 축제. 저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 두려움의 겨울, 상실의 겨울. 하지만 이제 봄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희망. 이 단어를 적으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희망을 말하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절망했습니다. 단어를 잊어가는 제 자신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제 뇌에게, 노년의 무력함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희망,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사랑. 제가 사랑하는 것들. 아내, 아이들, 손주, 책, 개살, 새소리, 봄바람, 모든 작은 것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비록 언젠가는 이름을 잊을지라도, 얼굴을 잊을지라도 마음속에는 남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네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감사. 저는 감사합니다. 70년을 살아온 것에, 건강하게 지낸 것에, 가족이 있는 것에, 오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것에, 단어를 적을 수 있는 것에,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평화.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언젠가는 아내의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쩌나. 제 이름조차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다섯 단어. 봄, 희망, 사랑, 감사, 평화. 이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빛, 생명의 빛. 저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일상의 소리, 평범한 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소중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아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저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놓고, 물컵을 놓고, 반찬 그릇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국, 김치, 간단한 식사.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매일 먹는 건데요. 그래도
맛있어.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많은 책들, 어떤 것은 읽었고 어떤 것은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책, 표지가 해진 책, 오래전에 샀지만 끝까지 읽지 못한 책.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70년이 넘게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순식간입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깁니다. 아니, 예술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깁니다. 기억도 깁니다. 비록 제 개인의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제가 남긴 흔적들은 남을 것입니다. 손주에게 그려준 그림, 아내와 나눈 대화, 이 노트에 적은 단어들, 이 모든 것이 저의 예술입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적었습니다. 오늘, 오직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충분히, 완전히, 감사하며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은 왔습니다. 저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 다락방의 힘이 됩니다.